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필요한 준비물 다들 챙겨서 갖고 있죠? 오늘 우리 수업 노트, 필기도구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잠깐 스탑하고 필기 노트랑 그 다음에 필기구 일단 챙겨서 빨리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혹은 핸드폰 앞에. 준비됐죠?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정보사회와 윤리 처음 들어갔었고, 우리가 어제 배운 내용은 정보사회와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쟁 두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이칠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정보 소유 논쟁. 그래서 카피레프트, 카피라이트의 논쟁을 봤었죠. 오늘은 정보사회와 윤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정보사회를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 원칙이 무엇인지 볼 거고, 마지막으로 뉴미디어란 무엇이고 우리가 뉴미디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린 어떤 생각과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정보사회와 윤리가 기출문제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볼 거고요. 집중해서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이 강의를 ASMR로 듣지 말고 집중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리 오늘 정보사회와 윤리에서 어제에 이어서 네 번째로 배울 내용은 정보윤리 원칙이에요. 정보사회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사회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몰래카메라 촬영, 불법 촬영물이 지금 새로운 윤리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윤리 문제들은 아예 생겨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에 합당한 윤리 기준, 규칙, 원칙도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윤리 원칙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인간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기본 권리라든지 사회 공동체의 올바름, 사회 정의라든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성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정보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윤리 원칙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사이버 공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정보윤리 원칙, 정보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윤리 원칙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간 존중의 원칙, 줄여서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책임의 원칙. 세 번째, 해악 금지의 원칙. 마지막, 정의의 원칙.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같이 외워볼게요. 첫 번째,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 원칙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인간 존중의 원칙, 줄여서 존중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책임의 원칙. 세 번째, 해악 금지의 원칙. 네 번째, 정의의 원칙. 인간 존중, 책임, 해악 금지, 정의. 이 네 가지가 정보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윤리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 첫 번째, 인간 존중이란 무엇이냐?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돼요. 사생활,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존중까지. 자, 두 번째, 책임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익명의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내가 내뱉은 말, 내가 작성한 글, 내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댓글을 달 때 어떤 게시물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표현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공간에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자 할 때 의견을 제시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의식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성 댓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나의 댓글들이 나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해악 금지의 원칙입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력 혹은 범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말자는 거죠. 사기, 스토킹, 피싱, 파밍,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 그게 세 번째 해악 금지의 원칙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정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게 마지막 네 번째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보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 뉴 미디어예요. 뉴 새로운, 미디어 매체, 신매체. 여기서 매체라는 게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말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이런 것들. 근데 그 매체가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이랑 같이 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뭐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게 인터넷이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전자신문이 나오게 되고 인터넷 방송이 나오게 되고 뭐 지상파 DMB 같은 게 나오게 돼. 그런 것들을 신매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신매체가 바로 유튜브죠. 여러분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뉴 미디어를 기존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과 결합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가공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소비까지 연결하는 포괄적인 융합 매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뉴 미디어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기존에 우리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상을 시청자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드라마, 영상 같은 다큐멘터리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그냥 앉아서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라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라디오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죠. 그런데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바로 내가 느낀 시청 소감을 방송사에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요. 영상을 만든 제작자에게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죠. 뭐 시청자 게시판 같은 경우 혹은 실시간 톡 같은 경우에 뉴스 홈페이지에 샵 몇 번 몇 번으로 의견 많이 주세요. 제보 바랍니다. 막 이런 거 나오죠. 더 이상 수동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는 소비자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입장을 얘기를 하고 내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능동화. 대중매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했던 사용자는 정보를 직접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더 이상 전문 방송국에서만 만든 영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나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자기가 만든 영상들을 업로드한 것들이 되게 많죠.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편집을 해서 만들고 제작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정보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것들도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일반 대중들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다음 세 번째, 탈대중화예요. 획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가 강아지 다이어트 수제 간식 같은 거예요. 우리 마니가 너무 많이 살이 쪘는데 그래도 마니의 즐거움을 위해서 좀 간식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수제 간식. 하지만 다이어트가 되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검색을 했죠. 일단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서 그 중에서도 나이가 좀 있는 노견을 대상으로 한, 그 중에서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노견, 그들을 대상으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수제 간식 영상, 레시피들이 검색하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특정 정보만을 선별해서 선택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탈대중화입니다. 더 이상 획일적이지 않아. 더 이상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비동시화입니다. 선생님이 요새 비밀의 숲 시즌2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놓쳤어. 놓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넷플릭스나 아니면 다시 보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보면 돼요. 선생님 중학교 때는 만약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간에 못 봐. 그럼 못 보는 거야. 재방송 안 해줬어요. 정보를 송출하는 송신자와 정보를 받는 수신자가 동시간대에 참여를 해야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보를 원하는 사람, 그거를 시청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대에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다시 보기 사이트, 유튜브에서도 내가 원하는 장면을 그냥 골라서 검색해서 볼 수 있죠. 더 이상 시간을 구애받지 않게 됐단 말이야. 그게 바로 네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종합합니다.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매체들이 신문이면 신문, 텔레비전이면 텔레비전, 라디오면 라디오,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매체들이 이제는 하나의 정보망, 인터넷으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문을 보고 싶어. 그럼 꼭 신문을 사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하나로 검색해서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죠. 라디오를 듣고 싶어.
그럼 굳이 무겁게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라디오 어플을 다운받아서 내가 원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종합화입니다. 상호작용, 능동화, 탈대중화, 비동시화, 그리고 종합화까지. 이게 뭐의 특징이라고? 뉴미디어의 특징이라고. 근데 문제점도 분명히 있겠죠. 첫 번째, 누구든 정보를 쉽게 제작하고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과연 그 정보가 올바른 것인가, 정확한 것인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새 정말 가짜뉴스 많죠. 선별해야 해서 걸러들어야 할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짜 영상들도 정말 많아요. 코로나가 이제 막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의 한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기침을 하더니 자신은 우한에서 왔다. 우한에서 폐렴에 걸려서 왔다. 자기 주변에 있지 말라 빨리 피해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갔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우한에 갔다 온 적도 없고 유튜브에 자신의 영상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짜 연출, 가짜 영상, 가짜 뉴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잡혀 들어갔죠. 근데 이런 정보들이, 이런 가짜 영상들이 너무 많아. 특히 유튜브에는요. 누구나 쉽게 정보를 만들 수 있고 제작할 수 있고 유통시킬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책임 분산 문제. 카톡상에서 어떤 영상이 막 돌고 돌아. 그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상이 불법 저작물이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영상을 봤던, 전달을 했고 다운을 받고 누군가에게 또 전달을 했던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야.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물고 어디까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책임도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 책임 의식도 약화가 되겠죠. 나는 그냥 건너 받는 것 뿐이에요. 나는 그냥 그 단톡방에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책임 없어. 그래서 책임 의식 약화도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 심각하죠. 개인정보 노출.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죠? SNS에 올리는 나의 일상의 사진들이 혹은 유튜브에 올리는 나의 일상의 영상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개인정보, 사적인 정보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제2차, 3차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의 정보까지도 노출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 노출 문제가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올바르게 뉴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 첫 번째, 중요하죠. 개인정보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돼요. 나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역시 우리는 보호를 해야겠죠. 두 번째, 표절 금지. 그다음 세 번째, 아무리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우리 언택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익명성에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의견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소통의 자세 가져야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잖아.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올바른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가 좀 중요한데 매체 이해력, 올바른 매체 이해력을 습득해야 된다. 매체 이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리터러시가 어떤 문자나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미디어를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있겠죠? 그럼 그 정보를 물론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라면 받아들여야겠지만 과연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지.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올바르게 정보를 사용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바람직하게 정보를 표현해내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을 일컬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죠. 그 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보사회와 윤리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배워서 알겠지만 엄청 어렵거나 막 난해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를 했고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